안녕하세요. 태국 후아인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왕가의 어떤 휴양 도시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. 오늘은 이 후아인으로 좀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설명드릴 곳은 레츠시 리조트라는 곳이고요. 여기서 얘기하는 C는 보다가 아니라 레츠시의 C가 바다를 뜻합니다. 그래서 레츠시 바다에 있는 곳에 있는 그런 그 해양 어떤 그 해변에 있는 리조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후아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뭐 휴양지는 아니죠. 보통은 태국 하면은 아무래도 뭐 방콕 수도로 갔다가 뭐 푸켓이나 파타야 쪽 뭐 이쪽으로 이제 많이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, 이 후아이는 전통적으로 이런 그 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휴양지로 알려져 있고, 그래서 고급 리조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. 특히 굉장히 유명한 시설로는 의료관광시설, 이렇게 좀 치유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대표적인 치바솜 리조트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런 데들도 유명하지만 오늘은 좀 레츠시 리조트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레츠시 리조트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온라인에서 우리가 뭐 비대면이라든지 다양한 사실 온라인 체계나 스마트 관광으로 변하는 것들도 있지만,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핸드폰을 갖고 바로바로 사진을 찍어서 공유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. 다시 얘기해서 이런 스마트 관광 체계에서는 얼마나 시각적으로 인스타 감성에 대한 것들을 소구력 있게 다가가는지가 굉장히 좀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게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들, 이런 좀 시각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앞으로는 훨씬 더 대세를 이룰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. 조금은 전문 감각,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시설들,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최적화되어 있는 데가 저는 이 레츠시 리조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레츠시 리조트는 가깝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방콕에서 조그마한 이제 약간 봉고차라고 할까요? 미니밴인 로뚜를 타고 뭐 짧게는 이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, 뭐 길게는 막 6시간, 7시간 이렇게 막 걸리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던 생각이 나고요. 저는 이제 이 책을 다른 이제 책에서 그 레츠시 리조트를 좀 봤었는데, 거기서 나와 있는 대로 굉장히 멋있는 어떤 감성을 갖고 있는 리조트였다고 생각합니다. 리조트는 우선은 제가 이거 좀 간지는 오래됐어요. 2012년도에 갔으니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었는데, 보통의 이런 휴양 리조트는 좀 뭐라 그럴까요? 약간 집합형 콘도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, 여기는 이제 빌라식으로 쫙 구성이 돼 있었고요. 특히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저는 독특했다고 느껴졌던 거는, 들어가면, 입구로에서 들어가면은 라운지가 나오고, 라운지에서 딱 바라봤을 때 물길이 앞에 쫙 펼쳐져 있고,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그 빌라가 2층짜리 빌라가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에 이렇게 좀 접해 있는 그런 빌라들이 쫙 들어가 있었고요. 이 물은 수영장입니다. 그래서 보통 우리가 풀빌라 같은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빌라에 그 빌라가 있고, 숙박하는 빌라가 있고, 객실 바로 옆에 조그마한 풀장이 있어서 뭐 한 몇 번 물장구 치면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풀장이 있죠.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모든 빌라들이 같이 접하고 있는 정말 큰 풀장이 있다 보니까, 이게 경관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이제 1층 객실들은 1층 객실이 그래서 더 인기가 많은데, 1층 객실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 침대 있는 그 곳에서 이렇게 그냥 창문 열고 바로 이제 풀장으로 나갈 수 있고, 그다음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좀 독특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었고, 대신 이제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약간 선베드가 있는 그런 독립형 선베드가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 책에도 이제 제가 이제
이 레츠시 리조트를 알게 된 거는 태국 럭셔리 리조트 컬렉션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제 이 리조트에 대한 사례를 보고 갔던 건데요. 그 책에 그런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. 여기에 이제 개발자인 이제 스라윗의 경우에 이 리조트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바라봤던 어떤 그런 모습들,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태국의 어떤 수상가옥촌들 있죠. 그런 수상가옥들을 보고 요 리조트를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아무리 봐도 요거는 좀 수상가옥 같은 그런 낡은 느낌은 아닌데 그걸 딱 듣게 되면요. 어떠세요? 이게 굉장히 수상가옥의 어떤 느낌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부분이 분명히 느껴집니다. 얼마나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지, 또 전통이랑 뭐 원래 자기가 봤었던 디자인을 어떻게 재해석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. 어쨌든 그런 수상 가옥을 재해석해서 만든 그런 모습들이었고요. 뭐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재미있게 뭐 중간중간에 좀 유머 있는 그런 문구 같은 것들도 뭐 이렇게 있어서 하나하나 꼭 사진을 찍고 싶게끔 만들어낸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었고, 특히 이제 우선은 객실은 대부분 이제 수영장에 접해 있지만 이제 레스토랑 쪽으로 가면은 드넓은 이제 해변을 쫙 볼 수 있어서 그런 점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으로 보여졌습니다. 이 레츠시 리조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객실은 이제 객실대로 이렇게 이용을 하지만 주말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는 시카타 마켓이라고 하는 야시장이 열려요. 그래서 그 야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, 특히 거기에 한국 음식도 있더라고요. 바베큐 같은.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좀 매력적인 곳이 바로 옆에 접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레츠시 리조트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가 그런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사진을 찍고 싶게 만드느냐에 대한 것들을 그냥 완전하게 없는 것들, 완전 새로운 어떤 디자인을 만든다기보다는 그 지역이나 우리가 바라봤었던 역사적인 것들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우리 삶에서 이런 디자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. 태국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디자인이 발달했습니다. 그래서 태국 방콕에 가시면은 디자인 도서관이 있죠.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디자인적인 면들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수상가옥을 보고도 이런 훌륭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리조트를 창조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더 이런 독특한 그런 어떤 디자인과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, 또 수상가옥, 수상시장 이런 부분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던 그런 어떤 점들은 굉장히 독특했던 어떤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이 스라빗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제 다른 어떤 글로벌 리조트 체인에서 일을 하다가 본인이 이제 이런 리조트를 만들게 됐고, 또 자기가 이제 리조트를 하기 전에 자신 있는 이제 리조트는 오히려 좀 나중에 이렇게 개발을 하고 레스토랑이라든지 F&B 쪽을 먼저 한번 시도해보고,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공했을 때 이런 객실도 개발해서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책에도 썼는데요. 바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자기의 단점을 먼저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후아인 같은 경우는 가기는 좀 하여튼 쉽지는 않지만 꼭 한번 후아인을 가보신다면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치바섬 리조트가 아닌 이 레츠시 리조트도 한번 가보셔서 어떻게 디자인과 좀 더 유머를 섞어서 사람들이 사진 찍고 싶게 만들었는지라는 것들을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레츠시 리조트에 대한 사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